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8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도 지나치지 않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를, 그런 기본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함에 있어 그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이런 부동산하고는 다르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릅니다. 그냥 기업체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기업체가,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이고,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 공간으로 필요한 공간이 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사무 공간으로 필요한데 그 제반 사항들이 다른 건물들보다 조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좀 건물도 작지 않고 크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가 편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기업체들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기업체들에서.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기왕이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분양을 받아서 옮겨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업체 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는 곳에 입지가 탁월하든지,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기가 좋든지, 이게 정확하게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의 포커스를 제가 이렇게 임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임대 공실입니다. 임대 공실이 생기지 않아야만 좋은 물건입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일단적으로는 임대 공실이 생기지 않아야 이 물건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가 조금 더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임대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인식입니다. 인식.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어느 정도 선까지 사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도 부담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인식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건물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신도시 주변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꾸준한 상승세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임대가는 계속 정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체 수준. 소폭으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진짜 10년을 다 주기로 따져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내자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버텨주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자금까지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상 수익이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운, 그냥 일반 이런 부동산들하고도 크게 변별력이 없는 그런 상품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많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기업소하고 개인 법인 합쳐서요, 경기도 전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전체를 합한 기업체 수하고 거의 5대5입니다. 5대5.
경기도가 얼마나 땅이 넓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는 서울을 둘러싼 그 위성도시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시내의 전체 기업수와 경기도 기업수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경기도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이 지자체별로 또 나눠보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분양가의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여기가 더 낫다, 저기가 더 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체를 안전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기업체가 오기가 좋아야 한다. 그럼 기업체는 어디를 선호할까? 이 부분만 따져보셔도 어디를 분양을 받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잔명한 상황이 됩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지역이 있고, 이미 매매가에 이 모든 반영이 다 되어서 매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된 지역이 있고, 매매가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합세고 어렵게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선택하고 투자하고 임대사업으로 가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가 꾸준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세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는 차이가 있지, 올라가기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대적인 부분에서 내가 버티고 월세를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 임대 비용, 이 부분이 어디가 과연 정확히 더 개런티가 될까, 이 부분입니다. 어디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신규로 생기는 기업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어디인지도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산업단지 구로가산 지역이 신규로 생기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왔고,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많은 기업이 구로가산에서 창업을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고,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구로하고 가산 지역은 임대사업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이 정도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임대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지식산업센터가 너무나 요즘에 좋다고 하는데 대출도 80%까지 나와서 내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 물건을 사서 임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참 많이 세워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늘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처음 본 사람이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이 어저께까지 114개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이 기업체가 몰리는 곳, 기업체가 가기 좋은 곳, 기업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가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라 해도 사실상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반 기업체, 일반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래서 기업체가 가기 편한 곳, 기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셔서 크게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 하루 이렇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